성명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 24개 읍명동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 중간지원조직 폐쇄 위기 사태를 맞이하여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김대곤 주민자치연합 회장님이 주민자치회의 입장을 정리한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세종시 주민자치연합 회장 김대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명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성명서 주민자치 중간지원조직 세종 사회적 경제 공동체 센터 폐쇄 위기에 대한 시의회와 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우리들 2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교육 및 마을계획 수립 지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들 2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교육 및 마을계획 수립 지원 등이 행정의 룰 안으로 흡수되고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도록 한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의 처사를 규탄한다. 오늘의 사태는 주민자치의 정착을 항상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실천에 대해서는 반감과 비협조로 일관해온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왔다. 주민자치의 성공이 곧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신념 때문이다. 우리는 세종시의회와 세종시에 다음과 같이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하나, 세종시의회는 관련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결과를 예상하지 않은 채 지난 10월 16일 주민자치 관련 의안을 부결하여 본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세종시의회는 주민의 이임을 받은 대표 기관이라는 점을 생각하며 결자 해지할 것을 요구한다. 중간 지원 조직 예산을 확보하고 재위탁 절차가 진행되도록 세종시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라. 둘, 세종시는 의회의 부결 결정이 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공공위탁과 직영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자치행정국의 잘못된 답변으로 본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확대만을 고심하며 당사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 세종시는 공공부문으로의 역할 흡수 계획을 처리하고 조속히 재위탁 절차를 진행하라. 세 번째, 주민자치 지원 조직 문제가 이처럼 비효율적으로 의결될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설명도 진행 결과도 듣지 못하였다. 주민자치와 관련된 사안임에도 세종시의회와 세종시는 당사자인 주민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다. 지난 4년과 지금과 같은 불통을 수없이 목도해온 우리는 이번 사태를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인다. 세종시의회와 세종시는 앞으로의 추진 과정을 주민자치연합회와 공유하고 소통하라. 우리들 2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에 대한 세종시와 세종시의 태도 변화와 민간 지원 조직의 존립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11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연합회. 감사합니다. 네, 성명서 발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 분은 손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뉴스피치의 김희연신 기자인데요. 네. 제가 아주 이 마을공동체 이 센터 폐쇄 관련해서 관심 있게 계속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랑 시의회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결국은 당사자인 주민자치회랑 공동체들이 나서가지고 계속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계속 취재를 하면서 어쨌든 기사에도 썼듯이 부결된 재계약 동의안은 결국에는 회기가 다른 이번 정례회에 올려서 다시 이거를 표결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예산을 세우면 되는 이 대안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공모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게 저는 취재하는 입장에서 되게 우려스러운데요. 또 기존 수탁자 입장에서는 이미 심사도 다 끝났고 되게 억울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성명서를 보니까 또 재위탁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명확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재위탁이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인지 아니면 그냥 중간 지원 조직이 누구든 들어와서
민간 위탁을 하면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좀 듣고 싶거든요. 저희들은 원상복귀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해주면 가장 좋은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재계약이 부결된 상황에서 다시 재계약이 된다는 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으로 다시 재공모를 해서 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재계약이 된다면 그게 가능한다면 그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은 찾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 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재계약 동의안이 다시 올라올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입법 쪽이나 전문가들한테 확실히 알아본 바로는 양쪽의 실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하에 똑같은 재계약 동의안이 올라와서 그걸로 예산을 세울 수 있다. 저는 그 해결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취재를 통해서. 이거는 만약에 새로운 공모가 된다면 사실 제가 주말에도 제보를 받았는데 새로운 위탁자를 지금 시에서 뭔가 생각하고 있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낭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미 심사를 받고 더 이상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각자의 실수를 인정하고 재계약 동의안을 이번 정례회 때 통과시키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자꾸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지 되게 취재를 하면서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이신 지금 주민자치연합회나 공동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회의 그 입장을 왜 자꾸 그렇게 재계약 동의안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지 조금 더 한번 면밀하게 토론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동체와는 어떤 공조로 인해서 어떤 공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차후에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재계약은 힘들다 양쪽 입장이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민간 위탁으로 요구를 하는 건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그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은 기자님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거기까지는 되는지 안 되는 법리적인 문제 또 내부적인 사항을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성명서를 낭독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동체와 공조해서 조금 더 협의하는 부분이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나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다시 이제 임원회의를 논의해서 그 진행 사항을 봐가면서 공동체하고 협의할 그 충분히 그건 있다고 보는데 그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그 세종 사회적 경제 공동체라는 게 지금 하는 일이 뭔지 그동안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언론 쪽에서 전부 다 밝혀진 게 전혀 없고 이번 이 사태를 인해 가지고 취재해서 뭐 몇 가지 조금 보여지는 거 외에는 다른 건 없거든요. 그게 그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우리 그 김 회장님께서 오늘 발표한 성명문에도 보면은 주민자치의 중간 조직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거를 하는 조직인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위치가 우리 그 세종 사회적 경제 공동체 센터라는 데가 어디에 맥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아마 우리 기자님들 아시는 분 몇 분이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도 모를 거예요. 이게. 세종 사회적 공동체 센터라는 곳은 저희 주민자치회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지원해주는 역할과 또 세종시 마을 공동체들을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공동체 쪽은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드리긴 곤란하지만 주민자치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가 이제 모집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들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주민자치가 뭘 하는 곳인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교육도 하고 또 마을계획사업이라는 사업을 발굴할 때 올해 한제 자치회는 그 영향이 되기 때문에 못 꾸려 나갈 수 있지만 신규 자치회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이 없으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면 사실 어렵죠, 진행하는 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마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마을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도 이 그 공동체 안에서 센터에서 그 교육이 되나요? 네, 교육이 됩니다. 네, 교육이 되면 그 자료 같은 게 좀 있어요? 네네네. 그거는 뭐 센터에서 다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기록으로 다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하나 그 예전에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쪽 신도시 쪽은 아니고 저쪽 그 외곽지에 있는 몇 단위 마을이에요, 이게. 근데 그 마을 계획 사업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주민자치에서 나가는 비용은 아니고 별도의 농림부에서 나온 그 자금이 있어서 한 20억이 넘어가는데 마을 하나를 바꾸는데 아무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냥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사실은 이 경제공동체 센터에서는 하는 일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자치회가 뭐 좀 할 수 있도록 요거 보조 역할을 해주는 그 외에는 없잖아요. 이게. 근데 그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죠. 저희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그렇죠. 저희 연관된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사회적 경제 공동체 센터가 하는 일을 저희가 정리해서 기자님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여기 질문 있으신 기자님. 저 아까 간담회 오늘 브리핑하기 전에 김현미 위원장하고 간담회를 하겠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그 자리는 좀 발전적인 얘기가 아닌지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당면한 사태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답변을 들었고 지금은 딱히 지금 부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성을 이제 시하고 잡아서 주민자치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아마 다시 또 상정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판단을 저희들한테 유리한 쪽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 그- 질문하십시오. 조금 전에 같은 의견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주민들의 가장 대표라고 하면 주민자치연합회가 될 텐데 오늘 이제 나오신 분들이 계시고요. 여기에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 개의 단체가 운영하고 있던 그 중에 하나가 세종 사회적 경제공동체 센터인데 지난주에 발표를 하셨어요. 브리핑을 하셨는데 그때 기자분들도 몇 분 안 계셨고 굉장히 관심 가진 기자분도 물론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사실 그 개념이 없어요. 뭐 부끄러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그냥 지원한다는 의미로 오늘 이제 나오신 거고 좀 더 넓은 의미의 단체 시민에 이제 참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역할은 또 어떤 면에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요를 좀 정리를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 센터 쪽하고 해서 그게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래서 뭐 잘 홍보를 해달라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정리해서 드리겠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은 그 민간 위탁을 원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갑자기 부결되는 바람에 이제 시에서 급한 대로 지금 이제 업무 수행이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 위탁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조금 늦더라도 민간 위탁으로 해서 조직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사회적 경제센터에 대해서 하는 일을 뭐냐면 그거는 사회적 경제센터에 지금 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팀하고 마을공동체 팀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그건 별도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그게 좀 내용이 방대해서. 네, 정리해서 이번 주 안으로 기자실에 배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위탁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계약 동의안이 가능하면 재계약 동의안을 올리는 게 가장 최선이거든요. 민간 위탁인 경우에는 6개월의 공백이 생길 것이고 분명히 재계약 동의안은 1, 2개월 정도의 공백만 생기고 그 이후에 어쨌든 직원분들이 그 늦게 임금을 받는 거니까 사업에는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계속 의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재계약 동의안을 다시 올리는 게 어렵다고 하는 건 본인들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인정하고 나서
어쨌든 여기 서역치를 보여주고 나서 재계약 동의안 올리면 되는데 계속 그게 안 된다고 말하는 거에 지금 당사자들이 정말 안 되나 하고 그렇게 지금 민간이타 쪽으로 새로 공모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재계약 동의안이 가능하면 재계약 동의안이 그대로 상정되는 걸 원하시는 건가요? 그거를 재계약이 아마 된다면 가장 빠르겠죠. 근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런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네네네. 어쨌든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좀 해서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 네네. 저 OTN 임호정 기자입니다. 지금 오신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제 질의사항은 주민자치회의 회장님들 임기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밑에 전서부터 임기에 관련돼서 행정국하고도 문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장 임기가 2년이라고 하더라고요. 2년에 연임이 한 번 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4년이라고 보는데 일부 읍면 지역에 이게 그 임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10년 앞으로 20년까지 회장을 하려고 해서 문제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과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좀 있더라고요. 갈등이요. 그래서 취재를 제가 하다가 지금 이제 도중 하차가 된 상태인데 그러면 임기제를 제대로 규칙을 정하고 또 만약에 그 지역에 그런 사항이 할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다 해야 되겠다. 일부 사람이 계속 추천이 들어오니까 10년 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질적으로 이 주민자치의 문제점이 도출되더라고요. 지금 이런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보면 이게 골이 깊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하는 걸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 임기제에 관련돼서 내부적으로 좀 정리할 혹시 의향은 없으신지 그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조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말씀하시는 건 읍면적인 상을 얘기하시는데 읍면지역은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동지역은 임기 제한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당면한 가치가 지금 센터가 지원 기간이 없어서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좀 말씀드리기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실까요?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